오늘은 보리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인 1970년대 그 이전에는 4월은 춘궁기, 보릿고개에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과 잡곡, 기타 저장한 먹거리가 거의 동이 나면 6월 하순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는 먹고 살기가 매우 막막한 전량기였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기아에 시달리는 궁핍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보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난을 상징하는 곡식이었습니다. 보릿고개에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였습니다. 1970년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도시락 검사, 혼분식 검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보리, 기타 잡곡을 섞어 먹도록 지도하는 식생활 교육이 아니라 부족한 쌀을 보리 및 잡곡으로 채우기 위한 혼분식 검사였습니다. 보리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주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 보리, 조, 공, 기장을 오곡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리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식이었습니다. 보리는 화본과 보리 속에 속하는 1년생 또는 2년생 초본 식물로 대맥이라고 합니다. 소맥은 밀입니다. 보리는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랜 작물 가운데 하나로 약 1만 년 전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보리의 원산지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리고 중국 양지강 상류 지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리는 세계 각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을부터 이른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로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한 것이 보리입니다. 밀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 보리보다는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밀 재배 농가보다는 보리 재배 농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보리는 쌀에 비해 소화가 빨라 쌀밥 50g을 소화하는데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보리밥은 같은 시간에 100g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영양학회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쌀과 보리를 7:3의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하였습니다. 보리의 주요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이 75%, 단백질이 10% 약간 상회합니다. 지방이 0.5%, 그 외에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리는 밀과 함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곡물입니다. 100g당 보리의 단백질 함량은 10g 내지 12g 정도, 밀은 12g 내지 14g입니다. 보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의 생리활성 가능성이 재조명되면서 보리국수, 보리빵, 보리미숫가루, 보리차, 보리음료 등 보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보리밥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보리에는 쌀보리와 겉보리가 있습니다. 쌀보리는 주로 평야지대의 논에서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곡물입니다. 겉보리는 주로 밭에서 재배하며 사료, 고추장, 엿기름, 보리차에 쓰입니다. 맥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맥주맥은 두줄보리라고 합니다. 껍질이 얇고 종자가 굵으며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효소인 아밀라제의 작용이 강하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은 낮습니다. 보리는 쌀보다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찰기가 없고 퍽퍽합니다. 보리로 밥을 지으려면 오래 물에 불리거나 한 번 쪄서 삶은 후 밥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그냥 쌀밥 짓듯이 생보리로 밥을 지으면 수분을 흡수하지 않은 딱딱한 보리알이 하날하날 흩어져 정말로 맛이 없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은 노인들이 보리밥을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암맥과 할맥은 가공을 해서 손쉽게 보리밥, 잡곡밥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암맥은 보리를 증기로 쪄서 압착하여 밥 짓기 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맥은 암맥을 반으로 갈라 식감이 더 부드러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보리는 자연 강장제라고 할 만큼 말초신경의 활동을 증진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위를 온화하게 하고 장을 느슨하게 하며 이뇨의 효과도 있습니다. 오장을 튼튼하게도 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체중도 줄이고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들어 보리싹을 튀어 말린 엿기름은 엿, 식혜, 맥주, 위스키, 고추장의 필수 재료로 쓰입니다. 보리밥을 먹으면 각기병을 예방합니다. 쌀밥만 먹으면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환이 제거되기 때문에 각기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보리밥은 절대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보리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열등제입니다. 보리 가격 하락으로 생긴 경제적인 여력을 쌀 소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보리의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낮아 쌀밥을 먹을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보리밥을 기피하고 쌀밥을 먹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1970년도에 국민 1인당 연간 보리 소비량은 37kg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는 14kg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1.3kg 수준에서 고착되고 있습니다. 보리 재배 면적과 보리 생산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보리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리 자급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보리 재배 면적은 2020년에 4만 헥타르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2022년도에는 3만 헥타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보리 생산량은 2018년에는 15만 톤, 2021년에는 13만 톤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해서 4만 톤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보리 자급률을 보면은 2001년에는 77%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죠. 그런데 2005년도에는 60%, 2010년에는 25%, 2020년에는 20% 정도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리 및 보리 제품은 거의 전량이 외국산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보리 재배를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보리 생산량을 늘리면 보리 작업률을 높이고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보리 재배를
기피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초반 이전에는 많은 농가들이 벼 모내기를 6월 초중순에 하고 11월 중순 이후에 11월 중순 정도에 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혁명의 결과로 벼 신품종 기술 보급과 더불어 보온 모짜리 농법이 대대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벼의 초기 생육기간 중에 기온을 높여 벼의 생육기간을 연장하고 벼 수확을 앞당겨서 냉해를 줄여 벼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즉 벼의 이양기가 6월 중순 정도에서 5월 중순 정도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작으로 벼의 논에 보리를 재배한 농가는 보리가 익기도 전에 수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쭉정이 보리를 수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6월 중순에 수확하던 보리를 5월 중순에 수확해야지만 이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정이밖에 남는 게 없죠. 벼 이양이 빨라지면서 보리 재배를 포기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벼의 이양을 보리 수확 이후로 다시 말하면은 5월 중순에 이양을 하지 않고 옛날처럼 6월 중순 정도에 이양을 하면은 벼의 소치 확 떨어집니다. 한 마지기당 쌀 한 가마 정도 줄어들어서 보리 이모작의 경제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리 이모작으로 번거롭게만 했지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벼 모내기가 앞당겨지는 농업 환경 속에서 보리 이모작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밭보리는 시설 원예의 확대와 겨울철 수익성 높은 채소 재배에 밀려 크게 줄어들어 명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에 노동력이 풍부하여 벼 수확과 보리 파종 작업이 겹쳐도 노동력 공급에 큰 무리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노동력이 고갈된 오늘날 한창 바쁜 가을철 각종 농산물 수확기에 보리 파종에 노동력을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2012년에 정부의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고 농협도 보리 계약 재배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재배 기피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보리는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한 자생식물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보리 농사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보리를 조금이라도 더 먹고 소비하면 보리 재배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보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